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은 HL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 중인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자, HLB가 다들 잘 아시죠? 17일 날 점 하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자, 특히 이제 코스닥에 HLB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여파로 우리 시장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 자, 일단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약 허가가 불발됐죠. 자, 미래는 없는 것인가? 근데 신약 허가는 불발됐지만은 완전한 불발은 아니다. 자, 보안 요구일 뿐이다. 자, 따라서 이 보안 사항들만 잘 체크를 해서 해결을 해 간다면은 다음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누구의 문제이고 얼마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겠는가? 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FDA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면은 리보세라님에는 문제가 없다. 이 중국의 이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 이 캄렐리 주막과 관련해서 항서제약 측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HLB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번 신약 신청에서 중국 항서제약과 이 병용요법을 사용한 신청이었는데 항서제약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LB는 항서제약으로 간 CRL, 이 CRL 내용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한 뒤에 이 FDA 품목 허가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에요. 자, 진 회장은 이제 글로벌 의약품 품목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이 제조 공정에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리보세라즘에 대한 지적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HLB가 별도로 할 일은 없다. 항소제약 측과 이제 빠르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항소제약은 뭐 듣보잡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러면 얼마 후쯤에 재신청을 할 것인가? 뭐 3년이 걸릴 거라는 뭐 이런 카더라 이야기가 있는데, 뭐 3년이나 주식을 묻어놔야 되냐? 자, 이런 의문점을 또 갖게 되죠. 자, 그래서 1년 내에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정 보완한 사안이 FDA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하되지만은 HLB에는 한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따라서 1년 내 HLB 측에서 뭔가의 이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대로 주가가 무너지고 뭐 상패까지 나오게끔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1년 내. 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짧으면은 6개월. 자, 그렇다면은 유사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은 그 회사는 얼마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냐? 자, 이런 의미를 또 갖게 되죠. 자, 과거에 국내 바이오 기업, 바로 셀트리온이 FDA에서 이 CRL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8년 4월에 FDA로부터 허주마의 CRL 공문을 받았어요. 셀트리온은 지정 내용을 보완을 해서 허가를 재신청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품목 허가까지 총 몇 개월?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자,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이제 빠르면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은 이게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주가 하락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주가가 하락을 보이는 건 맞죠. 당연하죠. 하지만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완전히 좌절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이 HLB의 대응을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찾고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일단 점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약하죠. 이전 거래량이 11%예요. 이건 뭡니까? 그 누구도 대처를 쉽게 못했다. 세력들도 대처를 못했다. 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앞으로 세력들이 어떤 패턴을 보일지 거기서 나타나겠죠. 자, 점 하한가를 갔는데, 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이어질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21장 월요일장에 주가가 추가로 뭐 점 하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동성이 이어질 겁니다.
등락이 아주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한가를 또 맞이한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우리가 아직은 우려감이 해소된 게 아니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하한가를 터치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한가를 터치하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봐야 돼요. 자, 일단 세력들의 물량 이탈도 없고 개인들도 던진 물량이 약했고 일단 돈이 많은 건 세력이죠. 자, 이런 변동성에서 세력들이 쓸어 담냐 아니면 같이 좀 더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더 낮은 단가로 유도를 할 것인가. 자,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물려 있다. 이 종목을 보유 중에 있다. 보유 중인데 수익권이 아니라 다 물려 있다라면은 자,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추가 매수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신규 자금으로 또는 HLB에서 비중을 뭐 축소를 하든지 다른 종목에서 비중을 축소를 해서 신규 자금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쌓아가시는 전략을 해야 돼요. 이 추가 매수 자금을 모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섣불리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일단 변동성에 단기 매매로 수익을 쌓아가야 돼요. 수익을 쌓아가시면서 추매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자, 추매는 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시점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추매한 시점이 또 다른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드린 거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단기로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추가 이 자금을 모아놔야 돼요. 자,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HLB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제가 늘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자, 바로 이 매수 신호, 이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시라 제가 강조 드려왔죠. 자, 근데 하한가 맞이했을 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하한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 특히 점 하한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일단 보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점 하한가 맞았으면은 추가 급락이 당연히 나옵니다. 자, 변동성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에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매수 신호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반드시예요. 하지만 이 점 하한가에서는 기다리라.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 아시겠죠? 자, 이 매수 신호 보이죠? 자, 이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단기 매매 매수 신호입니다. 자, 이 매수 신호 나와서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려면은 이 매수 신호 설정해 두시고 이 매수 신호에 그냥 분할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간다. 자,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섣불리 추매하지 마시고 이 바닥을 확인해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 그런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전에는 이 매수 신호, 자, 이런 매수 신호가 계속 나올 때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돼요. 자,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LB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얘를 뭐 10등분, 20등분, 30등분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눠요. 그 나눈 만큼만 고스란히 그만큼만 요 매수 신호 나올 때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이해되시죠? 자,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저 매수 신호에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왜 합니까? 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리 99% 상승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1%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1% 변수 뭐가 있습니까? 자, 개별적인 이제 종목들, 좀 뭐 악재성 공시 내용들. 자, HLB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만들어낸 그 이슈죠. FDA 허가 신청이 불발된 거. 요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매크로 이슈. 뭐 금리, 미중 간의 갈등, 뭐 자연재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뭐 북한 리스크. 자, 이런 것들, 이런 1% 변수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근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이때만 분할 매수 들어가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을 해두시면 HLB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 다 수익이 가능합니다. 30분봉 차트니까 단타, 단기 수익이 가능하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닉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런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들까지
모든 정보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호다. 자, 이 신호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제가 드릴게요. 자,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을 해두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자.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 꼭 장착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차트 볼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매수 매도는 할 수 있거든. 나한테 매수가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야죠.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HLB 이렇게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서 수익 내실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들,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이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이 매수 단가, 매도 단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은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사인 받고 수익 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 방에서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방에서는 단타 종목, 당일 이슈가 강력한, 또 수급도 강하게 붙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단타 종목으로, 강한 종목으로 제가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이 방에 구독자님들이 또 7만 명 이상 계시잖아요. 자, 그만큼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시황,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단타 종목, 자, 관련 이슈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고 바로 대응해서, 바로 매수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7만 명 이상 이 구독자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올려드리자마자 수급이 아주 강하고 빠르게 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든 분들, 또 어떤 종목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낼까, 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자, 이 방에 들어오세요. 자, 이 방에 오셔서 매일같이 수익 챙기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타 종목으로 이제 수익 보시고 수익 자랑 이렇게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숫자로 2 문자로 보내시면은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시면요. 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제는 모습 보세요. 자, 매수 신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변동성이 있어도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죠. 또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신호 나오고 급등. 자, 또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고 또 신호 나오고 상승. 반드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때요? 대박이죠? 괜찮죠? 자,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자,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몰빵하면 절대 이거 수익 못 내요. 절대적인 신호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눈 만큼만 그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냥 수익 보는 겁니다.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앞으로 HLB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건데 그 변동성을 적극 활용해서 자, 이런 변동성에 수익을 내듯이 적극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충분히 HLB로 수익 가능해요. 뭐 HLB 뿐인가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30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보세요. 신호 나오고 상승이 나오죠. 자, 신호 나오고 상승. 그죠? 매수 상승. 자, 보세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나오고 갭상승도 2번씩 나오고 그리고 17장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들어가야죠. 자, 우리가 투자금 나눠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정확하게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나눈 만큼만 딱 들어가시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을 쌓아가시면 돼요. 자,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자,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만 전자, 11만 전자 갈 거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주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 주가 지수를 이제 흔들어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적극 활용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변동성이 강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 장중에 먹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도 충분히 공략해서 단기간에 수익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삼성전자로 단타 단기 수익 내고 싶다. 나 이것만 할 거야. 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삼성전자뿐인가요? SK 하이닉스도 보세요. 자, 어떤 분은 SK 하이닉스를 하겠대. 얘가 더 수익률이 더 좋아요.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상승, 갭 상승이 잘 나와. 자, 신호 나오고 상승, 매수 상승. 자, 보세요. 매수, 갭 상승 나오고 상승. 그죠? 잘 나오죠? 갭 상승 잘 나오죠?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다 갭 상승. 얘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자, 이런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또 매수 신호 나왔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또 신호 또 나올 수 있어. 또 들어가요. 우리가 투자금 나눠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챙기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얘는 제가 19만 원 돌파할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그런데요. 자, 이제 20만 원 또 돌파할 겁니다. 19만 원 가볍게 돌파를 했었죠.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옵니다. 자, 셀트리온도 보세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자, 신호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상승 나오고 신호 나오고 상승. 자, 보세요. 갭상승도 잘 나와. 얘도 상승률이 좋아요. 신호 나오고 또 갭상승 나오고. 자, 보세요. 이 묵직한 종목이 자, 신호 나오고 정확하게 신호 나오고 수익을 챙겨주고 있잖아요. 17장에 또 신호 나왔죠. 들어가야죠. 종가도 괜찮아요. 들어가야죠.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들어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또 신호 나오라 그래. 또 사. 또 사. 분할이잖아. 분할 매수잖아요. 이렇게 모아가서 또 단기간에 수익 챙기고.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HLB 30분봉 차트 보시면은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얘네들처럼 HLB도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 과정에서도 얼마나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을 챙겼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또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또 HLB 찍어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굳이 하한가 맞았을 때는 신호 나왔어도 자, 이때는 잡지 마시라. 아시겠죠? 그 이후에 나와도 돼요. 그 이후에 나온 거 신호 나올 때 우리가 투자금 나눠서 그 신호에 딱 들어가시라. 자, 이 종목 물려있는 분들 그냥 추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자, 여러분들이 HLB를 추매를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없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들 계속 한숨만 쉬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 올라가 언제 올라가. 자, 여러분들이 이 매수한 시점에 그 물량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자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매가 됩니다. 그래야 추매 효과가 나요. 자,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추매하지 마요. 그냥 냅둬. 자, 앞으로 뭐 추매하라고 자 부추기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 추매를 하지 마시고 신규로 계좌로 만들어서 너 내가 복수해주마. 자, 그런 마음으로 HLB를 신규로 공략을 해요. 대신 단기로 하셔야 합니다. 단기로 공략을 해서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 챙기면 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처럼 자, 그렇게 신호 나올 때 이런 신호 계속 나올 겁니다. HLB 정확한 신호가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계속 먹고 빠지고 반복해서 수익 챙기면서 추매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추매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HLB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월요일장부터 계속 변동성이 이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계좌로 신규로 만들어서 들어가시라. 그때부터 공략을 하시라. 아시겠죠? 정확한 신호 나올 때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 신호 설정해 두셔야겠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나도 이제 신규로 HLB 공략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자금이 없어. 내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거든. 나 이거 어떻게 해? 나 좀 도와줘봐. HLB가 문제가 아니라며. 나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들 걱정하지 마시라. 자, 여러분들의 자금이 묶여 있는 종목 비중을 축소해야죠.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일부라도 확보를 해두시고 이 예수금을 불려가시면 돼요. 제가 예수금 불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거 어때요? 이거 괜찮죠?
아,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한다고 이게 수익을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장중에 상한가 1개 이상 꼭 나오고 17장에 상한가 3개 나왔어요. 자, 장중에서 검색된 종목들이 상한가 터치도 하고 상한가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만 뽑아주는데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시고요. 그러면 10분, 20분 뒤에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자동 매도 괜찮죠?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주시고 왜 3%, 5%냐? 단타니까. 단타는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건데. 그리고 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은 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 낼 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17일 오전 11시 54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9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인데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됩니다. 10분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맨 위에 검색이 되면은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줬는지 한번 볼게요. 효성중공업 상한가 다녀왔죠.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24% 추가 상승 나왔어요. 광무 7%, 대한해운 7%, 풀무원 15%, JLK 20%, 메가MD 갭을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17%, 빙그레 19%, S&D 상한가 갔죠. 16%, 우양 15%, 미래생명자원 7%, 보성파워텍 5%, 신성홀딩스 10%, 인산가 7%, 한성크린텍 11%, 화천기계 4%, 이노룰스 19%, 사마페인트 9%, 포바이포 5%, 파인디지털 16% 추가 상승 나왔어요.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은 30에서 50% 수익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드릴게요. 자,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HLB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한 내용 확인해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도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HLB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보시면은 자, 지금 FDA 보안 요청 관련해서 자, 주요 질의사항 답변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로 FDA가 지적한 항소 제약의 이 CMC 문제는 어느 정도의 것인가? CMC 보안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항소 제약이 자, BLA 이 허가 신청 PUDFA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5월 30일이에요. 자, PUDFA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가 신청한 업체에게 돈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자,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은 평가 기간이 단축되죠. 자, 지금 FDA 이 예산의 80%가 요겁니다. PUDFA에 의한 비용이에요. 자, 나머지 20%만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러니까 자, FDA가 자기네들 입맛에 따라서 기업의 입맛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도 띠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리보세라닙과 카멜리주맙 이 두 개의 약물을 하나로 심사를 하겠다. 이게 FDA 입장이에요. 자, 그 중에서 빠른 일정인 리보세라닙의 PUDFA 이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7일 날
통지를 한 거고요. CRL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캄렐리 주막 관련 내용인데 캄렐리 주막 이 제조 공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FDA 실사 후에 항서제약에 요구한 보안 사항이 있었고 이 항서제약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해오고 있었어요. 대응을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FDA가 항서제약에 송부한 CRL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항서제약과 협의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죠. 자, HLB는 그동안 이제 항서제약과 수차례 대면 미팅과 화상회의를 해왔죠. 그 항서제약이 지금 자, 품질 관련 이 CMC 실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공정 부분에서 재차 확인하고 검증을 하였고 문제 없는 결과를 FDA에 발송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자, FDA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자, 근데 웃긴 게 이 결과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FDA가 적지 않았다는 게 FDA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 지금 절차적으로도 지금 주먹구구식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 리보세라즘은 문제가 없는가? 요거예요. 자,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대로 리보세라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캄렐리 주맙 이슈로 인해서 리보세라즘의 승인을 보류한다. 캄렐리 주맙 이슈로 인해서 리보세라즘의 승인이 보류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서제약이 CMC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서제약 측에서는 완전히 검증이 되었다. 자, 이렇게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도 100% 확신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진양곤 회장이 이거를 그냥 덩달아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체크를 해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아쉬움은 있죠. 자, 바로 이 CMC에 대해서 FDA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파이널 리뷰 때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통보되어 온 것이 아닌가. 자, 일단 심사 기간이 10개월 동안 있었죠. 자, 이 기간 동안에 3번의 리뷰가 있었어요. 3번에. 특히 마지막 리뷰가 3월 25일에 있었죠. 이때 50명이 넘는 FDA 각 분야 임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 마지막 리뷰를 한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조차도 특별한 이슈 제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자, FDA 신약 심사팀과 CMC 팀이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 마지막 리뷰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자, CMC를 제외한 이 CMC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 CMC 실사에 대한 진행 사항은 항서제약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HLB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 리보세라즘도 문제가 없는데 항서제약의 이 CMC 부분이 이 품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항서제약에서는 CMC 부분은 문제가 없다. FDA에서 구체적인 지적 내용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CMC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BIMO 인스펙션이 남아있고 백인들 임상을 한 병원이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한다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승인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FDA가 임상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에 BIMO 인스펙션을 지난해 말에 일찍 종료한 바 있어요. 그래서 FDA 리뷰 기간 중에 승인 후 자, 리서치를 통해서 흑인과 또 히스패닉 이 인종에 대한 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한 바 있었는데 백인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 회사는 FDA 요청이 없더라도 승인 후 시판하면은 추가적인 간암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라도 백인을 포함한 추가 리서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자, 파이널 리뷰 이후에 자,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이 BIMO 인스펙션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BIMO 인스펙션은 이 CRL 이 사유가 아니라 자, 연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CRL에 이 BIMO 인스펙션이 언급된 것은 승인 가부 결정의 문제가 언급된 것이 아니고 항서제약의 이 CMC 문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한다면은 자, CMC 문제와 BIMO 인스펙션 관련해서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승인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죠. 자, 진양곤 회장도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이게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정이 충분한 문제이고, 자,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함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함께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이 CMC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이 CRL 보안 사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1, 2가 있어요. 자, 1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준비를 하면 되고 2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죠. 자, 그래서 재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최장 6개월 기간은 요 기간 안에 매집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당장 불확실성이 주가의 단기로 반영이 되다 보면은 자, 등락은 더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 후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항서제약이 자, CMC 심사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고, 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FDA의 다수의 신약 승인을 받은 경험이 많죠. 자,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다 아니다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게 주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 CMC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완을 하게 된다면은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이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음극재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음극재.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곳이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음극재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10분 걸릴 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극재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의 이 중국 BTR 실리콘 음극재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음극재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은 이 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 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전문 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LG엔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음극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음극재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음극재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의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